자, 오늘은 박재삼 시인의 추억에서라는 작품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한번 보시면 추억에서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추억이라는 것은 옛 기억을 얘기하는 거고 꼭 좋았던 기억들만 우리의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뭔가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뭔가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회상을 해보면 그런 순간들도 우리 하나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억에서라고 지금 제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시적 화자가 지난날의 기억을 꺼내는 건데 과연 어떤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올 것인지 아니면 조금 힘들었던 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시를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주장터 생어물 전에는 바다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 이라고 일련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느껴지는 지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뭔가 밝고 경쾌한 그런 이미지들보다는 해가 다 져가고 있고 어스름이 굉장히 어둑어둑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뭔가 어두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목, 이 추억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이 어떻게 연결될지 느낌이 조금 감이 오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힘들었던 순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주 장터 생어물전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고, 그 다음 생어물전은 그냥 그 생선을 파는 가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선을 파는 거는 건어물이 있고 생어물이 있잖아요. 그럼 건어물은 말린 생선을 파는 가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어물이라는 것은 그 외 생선 가게 가보시면 알죠. 죽어 있지만 그 말린 게 아니라 그 생선 그대로를 팔고 있는 그런 가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해가 지고 있는 그런 광경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어스름이라고 하는 어둑어둑한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다 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강적 이미지가 지고 있고 뭔가 지금 이 시장에 해가 지는 그 시간적 배경을 보니까 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대구나. 장이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시간대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연 한번 보겠습니다.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엄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울엄매는 일단 엄매 자체가 사투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투리를 쓰는 그 효과는 어떤 향토적인 느낌 그리고 토속적인 그런 느낌들을 자아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선지들과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좀 생겼지만 어쨌든 이 나이 먹고 울엄매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울엄매라고 하는 요 호칭을 봤을 때 좀 뭔가 어린 아이의 이런 부름 호칭을 통해서 이 시적 화자의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지금 꺼내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울엄매가 지금 장사를 했어. 근데 장사 끝에, 장사가 이제 끝이 났는데 고기가 몇 마리 남았단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생선을 파셨는데 고기가 몇 마리 남았어요. 근데 그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눈깔들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 지금 주어랑 서술어만 연결해서 보면 고기의 눈깔들이 한이라는 이 감정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하시는 거니까 이 생선을 다 팔아야지만 뭐를 벌 수 있는 거야? 은전이라고 하는 돈을 벌 수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죠? 근데 고기가 몇 마리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은전이라는 돈은 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라는 거지. 특히나 지금 생어물이라고 했잖아. 건어물은 말린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도 상품 가치가 조금 덜 떨어진다면 생어물 같은 그 생선은 오늘 이 지나면 거의 생선이 상해 버립니다. 그렇죠?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고기 남은 몇 마리가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속이 타는 거지. 우리 집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다 팔지 못하고 가면 또 하루하루 이렇게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많이 팔아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좋은 것들 그리고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감정들이 지금 뭐와 연결되고 있다? 한의 정서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 한은 뭐 우리 한에도 이별의 한, 이별의 정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지만 여기에서 한은 가난의 한이다. 라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 시가 지금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은 한번 보세요. 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발하는 눈깔들. 근데 생선 눈깔 한번 보셨죠? 그 눈깔이 막 진짜 반짝반짝반짝반짝 막 못 쳐다볼 정도로 눈이 아프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 아니잖아. 약간 은은한 어떤 이런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거든. 그래서 잠깐 혐오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번 보세요. 이런 생선 눈깔들의 이미지가 요런 모습을 띠고 있다면 이 생선 눈깔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은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전도 은색 동전을 얘기하는 건데 얘도 막 빛이 막 번쩍번쩍 나가지고 우리가 못 쳐다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선 눈깔의 이런 이미지가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은전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이미지화들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내용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도 있지만 형식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은은한 빛깔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가 쭉 통일성 있게 그다음 연속성 있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적인 내용들을 좀 더 깊게 감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뒤에 내용도 계속 한번 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한번 보시면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이 되어서 손시리게 떨던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별밭이에요. 별이라는 존재는 하늘에 떠 있는 존재고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근데 별도 우리가 못 쳐다볼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은은한 빛깔들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별밭도 역시나 뭐 이런 이미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별이라는 것은 천상에 있는 존재고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바라는 것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어머니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정들, 뭐가 됐든 간에 얘가 지금 상징하는 원관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좋은 이미지들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바라는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은전도 손이 안 닿는다. 그래서 가난이다. 라고 연결을 짓고 있고, 그 다음 또 별밭,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생활들이 굉장히 멀리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자주 해석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별밭, 지금 이 연에서 주어 서술어를 따져봤을 때, 별밭이라는 게 이 골방에서, 골방 안에, 그러니까 별이 지금 골방 안으로 쭉 비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겠죠. 골방 안에 이제 들어와서 손 시리게 떨던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 그러면 별밭이 손 시리게 떤다라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때 해석은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듯이 봐봐.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어? 어머니는 생어물점에 있겠죠. 그렇죠. 장터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누이라고 하는 게 지금 3년에 나오고 있으니까 오누이는 이 좁은 골방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머니가 이 해 다진 어스름, 그러니까 이 파장을 하는 순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별밭을 보고, 저 별밭이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멀리 있는데 내가 빨리 가서 우리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집에 이제 빨리 가려고 이렇게 막 뛰는 모습에서 끄면 별도 이렇게 막 흔들려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가 이 별밭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를 해석할 때에는 이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만 봐야 돼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들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시의 앞뒤 내용의 시의 맥락과 그다음 또 앞뒤의 어떤 서술어들의 연결과 여러 가지들을 바탕에 두고 조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넓혀가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비교하면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별밭이 손시리게 떤다라고 해석을 할 때에도 근데 결국 이런 이미지가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국 그 골방에서 우리 오누이가 떠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 이거 별밭을 보면서 우리 오누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같이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 한번 보시면 진주 남강이 맑다 해도 막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우리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주 남강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다. 그죠? 아름다운 강이에요. 유명한 관광지라고 많이 합시다. 근데 우리 엄마는 매일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요. 집이랑 그 장터랑 그 길을 지나가야만 갈 수 있나 봐요. 근데 우리 엄마는 이 아름다운 강을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다라는 얘기예요. 왜? 새벽 해가 아직 안 떴을 때 그 강을 지나쳐서 장터로 가고 그 다음 완전히 어둑어둑할 때 이제 그 장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강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엄마의 어떤 고달픈 하루, 힘든 삶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라고 하면서 이제 성인이 된 그 시적 화자가 그 당시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삶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만 죽어라 하신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 추억하면서 이렇게 시의 내용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 거라고 추측하면서 나오는 게 그 다음 부분인데 달빛받은 옹기전에 옹기들 같이 그러면 옹기들 같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뭔가 글썽이고 반짝이는 게 나오는데 얘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눈물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옹기들 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막 장에 가서 옹기를 팔았다. 뭐 옹기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얘는 보조관념인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엄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가난의 한의 정서를 안고 그죠? 그럴 때 흘렸던 그런 어떤 눈물 이런 것들과도 연관을 지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옹기도 지금 반짝인다. 옹기들 같이 반짝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거든. 반짝이는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거든. 근데 이때 옹기의 어떤 반짝임도 뭔가 막 밝고 진짜 센 그런 불빛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생선 눈깔에서 그다음 은전에서 그다음 별빛에서 연결되는 그런 은은한 빛깔로 전체적인 시의 이미지가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의 어떤 통일성, 연속성. 근데 이런 이미지가 다 지금 어떤 감정과 연결이 되고 있냐면 한의 정서죠. 그렇죠? 그럼 뭐 가난의 한 이런 정서와 연결이 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추억하는 그런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가난한 삶이었지만 그 당시를 추억하면서 우리 집은 왜 그렇게 가난했어? 막 이렇게 중이병 같은 감정으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부정적인 감정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그 순간을 추억하면서 어머니의 고달픈 삶 이런 것도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한번 되짚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애틋한 감정 그리고 그리움 감정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 집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었어. 정말 싫어. 부끄러워. 뭐 이런 감정들은 절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힘들었던 어떤 고달픈 삶 이런 것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 당시를 추억하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감정들을 한번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